여자 바둑 리그 9라운드 2경기의 하이라이트는 조혜연 선수와 이유진 선수의 대결입니다. 해프닝으로 봐도 될 정도의 장면들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상황 자체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는데요. 양 팀이 네.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이 이유진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바둑으로 팀 승부가 결정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대국 내용은 조혜연 선수가 상당히 앞서 네. 있었는데 한번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반전입니다. 조혜연 선수가 이 우하귀에서 흘러나온 백도를 공략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실리는 이제 백의 하변 확정가가 굉장히 크고 해서 흑이 앞선다고 볼 수가 없지만 네. 이 중앙 쪽의 발전성이 어마어마해서 약간 흑이 편한 흐름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치받은 것이 모양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역시 이쪽으로 가만히 있고 두었어야 하는데 실전은 여기를 두고 이렇게 어깨를 짚는 바람에 지금 여기 급소도 남았고 이래서는 흑이 좀 더 확연한 페이스가 되었죠. 이제 조현 선수도 여기서는 글쎄요, 좋은 작전으로 보이진 않아요. 일단은 네. 먼저 피해를 입고 나서 공격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작전은 아니었지만 이 장면에서 찌른수가 좀 장단을 맞춰줬습니다. 네. 일단 그냥 중앙 쪽으로 나왔어야 하고 백이 여기를 느는 수를 통해서 살 수는 있었지만 이제 이쪽을 가니까 흑이 앞선 채 이제 중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를 어깨 짚는 수는 조혜연 선수 다웠죠. 이제 이유진 선수가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곳이 최후의 전장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백이 젖힌 수가 약간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한 점 잡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앙 쪽으로 어떤 식으로든 행마를 했어야 하는데 여기를 두고 그러고 손을 뺐습니다. 그러자 여기 끊는 것까지 당하죠. 여기서의 백행마는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헤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 점을 잡아서 이래서는 흑의 승세인데요. 네. 여기서 조혜연 선수도 일단은 그냥 여기를 젖히고 늘어두는 편이 더 나았었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 한 칸과 사는 것을 맛보기로 했다면 확실한 흑의 우세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한 칸 뛴 수가 이제 좀 변화를 만들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백도 여기를 이었어야죠. 잇고 밀고 이렇게 맞고 여기도 선수고 그 다음 이곳을 향했다면 차이를 좀 좁혀서 약간 흑이 우세한데 미세한 승부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실전은 아예 패로 버티다가 결과적으로는 백의 이 승부수가 통하지를 않았죠. 팩감이 좀 부족했습니다. 여기를 두고 네. 서로 팩감을 몇 차례 사용을 했지만 결국 팩감이 없었던 백이 여기를 받으면서 이것은 사실상 승부가 났다고 보여졌습니다. 워낙 이 패를 하면서의 손실이 컸어요. 지금 여기를 패를 들어갔다가 여기를 그냥 제압한 정도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네. 이래서는 흑이 한 반면 15집 정도는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둑이 백의 승리로 끝날 거라고는 네.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뭐 국후의 검토실에서는 이미 이때쯤에 검토를 중지하고 돌을 네. 담았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아예 그냥 검토를 포기할 정도로 네. 더 이상 백에 승리할 곳이 보이지 않았던 상황인데 네,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흑은 상당히 바둑이 유리하기 때문에 네. 중앙 쪽이 좀 맛이 나쁘다고 한다면 여기를 젖혀서 간접적으로 받던가 혹은 이런 식으로 받아두면 무난합니다. 이수 자체가 한 역끝내기 4집은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젖혀 이어서 일단 최선을 다해 끝내기 하겠다는 그런 뜻 자체는 뭐 이상하진 않는데 지금 실전 여기를 끊었죠. 네. 그냥 여기를 받아주면 이 바둑은 흑이 질래야 질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최강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를 끊어서 네. 갑자기 중앙 쪽이 초토화되어 버렸고요. 젖히니까 받지를 못했어요. 두 점을 살릴 수는 있었는데 이렇게 두면 네. 이제 여기를 이어서 이 흑돌과 이 백돌의 수상전인데 좀 불안하다고 봤던 거죠. 실전은 여기를 끊어서 갑자기 백이 망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는 순식간에 바둑이 미세해졌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최선을 네. 다한다면 흑이 약간 남길 것 같습니다. 큰 피해를 입긴 했지만 네. 워낙 많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심했다면 조현 선수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을 텐데요. 일단 여기는 단수를 쳤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백돌을 자충을 채워야 나중에 이쪽 치중이 있죠. 이 치중도 있고요. 그런데 실전은 그냥 뒤로 막아서 그런 수법이 전부 사라졌고
여기서 조현 선수가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네, 여기를 찝어서 갑자기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수가 결국은 뭐 패착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를 봤고요. 지금 아래쪽을 붙이니까 아무런 수도 나지 않았고 집으로만 대손해를 봤죠. 여기서는 3집 이상 손해를 봤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상황에서 이쪽 끝내기가 옆 끝내기 5집인데 지금 여기를 잇고 이렇게 뒤로 막았습니다. 옆 끝내기 5집은 10집에 준하는 가치가 있는데 이곳은 한 6집 정도밖에 안 되는 자리거든요. 네. 이래서는 뭐 미세하지도 않게 백이 여유 있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바둑은 이유진 선수의 3집 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광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안 곰소소금팀에게 귀중한 승리를 안겨다준 이유진 선수였습니다. 지금까지 9라운드 이 경기 하이라이트였습니다. 2017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오늘은 9라운드 3경기입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5승 3패 두 팀입니다. 서울 부강약품과 경기 호반건설. 이 두 팀이 개인 승수도 같기 때문에 서로 이번 시즌 라이벌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공동 4위에 랭크되어 있는 두 팀인데요. 네. 포스트 시즌을 4팀이 진출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오늘 일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과연 오늘 팀 어떤 팀이 6승 3패를 기록하게 될까요? 먼저 순위표와 함께 오더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자, 이번 시즌은 확실히 혼전입니다. 여수 거북선과 포항 포스코 캠텍이 6승 2패씩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이 포항 포스코 캠텍 바로 전 경기여서 뼈아픈 패배를 당했죠. 그렇습니다. 대역전 패를 당하면서 네. 그것이 이제 팀 패배로 연결이 되었고 현재 1위에서 2위로 한 단계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위권 그리고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팀들에게 더욱더 갈 길이 바빠졌는데요. 현재 5승 3패 팀이 3팀이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중상위권이 혼전으로 빠지게 되었고요. 부안 곰소소금팀 그리고 인제 하늘내린 팀도 아직까지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네,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네, 개인 다승 순위 이 조혜연 선수가 유일하게 전승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1패를 안으면서 최정 선수가 1위로 도약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전승자는 없죠. 네. 최정 선수가 1라운드에서 조혜연 선수에게 패한 이후에 현재 7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본인이 개막식에서 이야기했던 이 공약 1패만 허용하겠다. 이것을 네. 그대로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이후에는 김윤영 선수, 이슬아 선수 좋은 성적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 부강약품의 최정이 있다면 경기 호반 건설에는 김윤영이 있습니다. 6승 2패로 아주 좋은 성적입니다. 네, 오늘 9라운드 3경기 1국 장고는 최정 선수와 차오요인 선수인데요. 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네. 최정 선수가 상당히 앞선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선수의 랭킹을 비교해 보면 최정 선수가 한국 여자 랭킹 1위, 그리고 차오요인 선수가 중국 여자 랭킹 11위입니다. 게다가 상대 전적에서도 최정 선수가 3대 0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최정 선수가 좀 앞서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국 속기는 송룽의 선수와 박지현 선수인데 송룽의 선수가 아직까지는 이 권우진 감독의 신뢰를 받고는 있지만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 부강약품팀의 위지잉 선수가 용병으로 참가를 했었죠. 예. 그런데 위지잉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참가를 하지 않으면서 그 대타로 구한 것이 송룽의 선수인데 사실 이 선수도 굉장히 오랫동안 세계무대에서 활약을 한 선수이니만큼 기대가 컸지만 현재까지는 2승 5패로 약간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경기 호반건설팀의 일주전 박지현 선수도 현재까지는 4승 4패로 본 모습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3국은 김미래 선수와 김윤영 선수. 역시 경기 호반 건설이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김윤영 선수의 공이 컸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도 성적을 살펴보았지만 차오 네. 요인 선수도 그렇고 박지현 선수도 그렇고 기대만큼의 성적은 아닙니다. 근데 김윤영 선수가 팀의 2주전으로서 6승 2패로 버텨주었기 때문에 지금 호반건설이 순항을 하고 있는데요. 김윤영 선수가 이번 시즌에 보여준 속기 능력은 대단합니다. 네, 2국은 송룽의 선수와 박지현 선수의 대결. 1국은 최정과 차오요인인데 오늘 이 관전 포인트 최정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피곤한 하루를 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낮에 있었던 이 LG배 통합 예선 결승을 치르고 지금 대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이 남녀 통합기전에서
그 통합 예선을 뚫고 지금 본선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그 매일매일 대국을 치르면서 특히 오늘도 각자 3시간이 주어지는 바둑을 아침 10시부터 한 5시까지 치렀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시합에 임하고 있는데 그것도 속기가 아니라 장고 대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최정 선수가 이 피로감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 구강약품에서 그만큼 최정 선수의 입지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는 이국 송릉후이와 박지원 선수의 대결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17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9라운드 3경기는 경기 호반건설과 서울 부강약품이 만났습니다. 각각 5승 3패, 개인 승수를 포함해서 모두 12승입니다. 네, 1국 장고 대결과 2국 속기 대결 동시에 시작이 됐는데요. 최정 7단과 차우요인 3단. 상대 전적 최정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대국을 하면서 쌓인 피로도 확실히 좀 관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박지원 선수와 송롱의 선수는 2국에서 만났습니다. 네, 박지원 선수의 100번, 송롱의 선수가 흙을 잡았는데요. 오늘 보니까 박지원 선수가 이 6시 반에 대국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훨씬 전부터 한 40분, 50분 그 전부터 이 대국장을 찾아서 마음을 가다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 선수들마다 이제 대국을 준비하는 그 습관이 많이 다르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국가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예전부터 박지원 선수를 봤을 때는 이 선수는 시합을 앞두고는 약간 이 예민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일수록 자신의 컨디션을 어떻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조율해야 되는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오늘은 뭔가 박지원 선수가 평소보다는 더 일찍 대국장에 도착을 해서 좀 마음을 가다듬는 모습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그만큼 이번 일전이 중요하다는 거죠. 송롱의 선수도 이 중국의 용병 선수지만 이번 이 9라운드는 급하게 출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LGB 예선에도 참가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통합 예선 기간에 많은 네. 외국인 선수들이 지금 한국 기원에 머물면서 이 여자 바둑리그를 뛰는 선수들은 더더욱 시합이 네. 끝난 이후에도 이 여자 바둑리그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오늘 대국을 참가한 두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이 최정 선수의 피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그에 앞서서 최정 선수가 이 남녀 통합 기전에서 예선의 험난한 숲을 뚫고 본선에 합류했다는 것은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여자조가 따로 없는 대회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가 지난해에도 LG배 통합 예선에 그 숲을 뚫었습니다. 2년 연속 지금 본선에 진출하고 있는데 굉장한 쾌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최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자조가 있어도 남자조로 출전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사실 그렇게 여자조를 포기하면서 남자조로 참가했을 때는 성적이 좋지 않은데 네. 그냥 남녀 통합 기전으로 치러지는 이 통합 예선에서는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일국에 영향을 주긴 줄 거예요. 제가 작년에 있었던 그 최정 선수의 더블헤더 경기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바둑리그에서 저와 대국을 치렀었거든요. 아, 네. 낮에 최정 선수가 여자 바둑리그 포스트 시즌을 치르고 저녁에 남자 바둑리그를 이제 저와 대국을 치렀었는데 역시 그때도 둘 다 중요했던 경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정 선수가 나중에 이제 인터뷰에서 뭐 이런 말을 하면 핑계 같지만 막상 영향이 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속기도 네. 아니고 오늘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자 3시간이 주어지는 장고 대국을 치르고 나서 뭐 한 잠깐 쉬다가 바로 이제 6시 반에 이 장고 대국 여자 바둑리그를 또 치른다면 이것은 뭐 엄청난 정신력을 요합니다. 약간 위험성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대국이 많이 늦게 끝났다면 이 대국 시간 못 맞출 수도 있었어요. 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죠. 네. 근데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사실 제가 감독이어도 그랬을 것 같고요. 네. 객관적으로 이 통합 예선의 숲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 과연 이 최정 선수가 예선 결승까지 진출을 해서 오늘 이렇게 더블헤더 경기를 치를지 사실 네. 확률로만 보면은 그리 높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더를 이 매주 월요일에 내게 되는데 그때 예선 1회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뭐 물론 가능성이 있지만
또 설마 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었을 거고요. 뭐 그랬겠죠. 네. 그리고 뭐 예선 결승에 진출한다면 그 자체로 좋은 일이기 때문에 또 최정 선수가 힘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이런 풀이도 가능했을 것 같고요. 최정 선수를 무시해서가 전혀 아니라 지금 통합 예선에서 탈락한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뭐 중국의 스웨나 터자시, 그렇습니다. 뭐 한국의 원성진 뭐 이런 초강자들이 질비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최정 선수가 지금 본선에 올랐다는 것은 엄청난 쾌거입니다. 자, 그 3시간 바둑을 소화하고 나서 이대국 역시 장고로 출전을 했습니다. 오늘 대국하는 시간만 따진다면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LG배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1시간 주어지긴 합니다만 순수 대국 시간만 6시간 이상을 치르고 지금 또 오늘 대국이 그래도 한 3시간은 걸릴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한 9시간을 바둑을 두는 것인데 이건 뭐 아주 과거에 각자 4시간씩 주어지는 기전이 있었을 네. 때나 뭐 가능했던 일이지 최근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대국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최정 선수가 힘이 날 수도 있어요. 저도 3시간 대국을 치르고 저녁에 바둑 리그를 두었던 경험이 한 차례 있습니다. 네. 그때 저는 LG배 본선 대국을 치르고 황급히 한국기원으로 와서 이제 대국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벌써 한 10년 전 일이거든요. 그런데 잘 나갈 땐가요? 잘 나갈 때죠. 네, 한창 잘 나갈 때였는데 그때는 제가 LG배 네. 세계대회 8강 진출을 확정짓고 저녁에 바둑 리그를 두니까 그냥 힘든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기고 그 다음 대국을 맞이한다면 훨씬 더 기운이 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자신감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을 거기 때문에 네. 또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상 쪽에서는 네. 최근에 유행하는 정석 중에 하나인 이 소목 걸침에 대해서 날일자 협공 이후에 이제 2칸 벌리는 진행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여기를 어깨 짚었습니다. 그때 이제 실전은 송롱의 선수가 마늘모로 두면서 비교적 손쉬운 처리를 했는데 좀 복잡하게 판을 이끌어간다면 이쪽을 젖히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백이 이쪽을 밀면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되죠. 네. 이렇게 정석 선택을 하고 진행시키는 이유는 오늘 송룡의 선수는 어떤 포석을 짜고 싶은 걸까요? 글쎄요. 일단은 여기를 어깨 짚는 수가 다른 변화에 비해서 많이 사용이 되진 않기 때문에 네. 이 포석을 그대로 준비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날일자를 하고 2칸을 두었을 때 지금의 변화로 유추를 해본다면 일단은 송롱의 선수가 그렇게 평범하게 판을 이끌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쪽을 네. 날일자로 간 것도 굉장히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런 수법이고요. 가만히 2칸 벌리는 것도 있지만 여기를 둬서 자연스럽게 변 쪽으로 향하고 나중에 이제 이곳에 차단하는 뒷맛을 노리겠다는 것이 흑의 전략입니다. 그 차단하는 것이 지금 당장 성립이 되지만 백도 바로 연결하지는 않겠죠? 지금 백도 네. 이쪽 연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왜냐하면 흑이 차단은 할 수 있지만 차단하는 순간에 흑의 단점이 우선 노출이 되고요. 네. 이쪽을 지키면서 공격을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쪽이 흑이 웬만큼 두텁지 않고서는 이런 공배를 끊어가는 것은 그리 좋은 수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백이 지금 여기를 호구칠 수도 있죠. 여기를 두면서 상변과 뭐 이쪽 다가서는 수를 맛보기로 해도 백의 자세도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백도 지킨다면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수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앙 쪽으로 좀 영향을 주면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발 빠르게 둔다면 그냥 여기를 가거나 이렇게 좌변 쪽을 향할 수도 있죠. 지금 그 어떤 것도 가능한 포석입니다. 갈래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백이라면 일단 이곳을 먼저 떠올리고 싶네요. 여기를 호구치는 것도 분명 당당하고 뭐 훌륭한 자리이면 분명합니다만 흑이 이곳을 지켜서 자신의 단점을 좀 보호했을 때 다음에 이 양걸침 같은 형태도 있고 여기를 갈라쳐도 일단 당장은 좀 견딜 수는 있거든요. 네. 저 수도 두터운 수임에는 분명하지만 제 기풍에는 다가서고 싶었습니다.
타이트하게 둔다면 우변 쪽 갈 수 있지만 박지현 선수 서두르지 않습니다. 박지현 선수의 바둑은 네. 굉장히 치열하죠. 이 선수가 좀 타이트하게 두는 것으로 유명한데 평소에 이 선수의 바둑을 보면 일단 굉장히 실전적인 발상을 많이 합니다. 네. 일단은 중앙을 지켜뒀고요. 흑이 우변으로 간다고 했었는데 우변이 그렇게까지 큰 자리인가요? 일단 여기를 다가서는 순간에 다음에 이 날일자가 굉장한 급소죠. 여기를 선수로 당하게 된다면 흑이 아예 지금 못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이 그냥 한 칸 띄어서 받거나 혹은 이렇게 붙여서 받아야 하는데 네. 일단 모양 자체가 나오는 모양이 그리 아름답진 못할까요? 그렇죠. 네. 지금 여기를 약점을 지킨다고 해도 혹으로 지키면 젖히고 단수가 있고 이렇게 이어서 지키면 이것은 모양이 너무 안 좋아서 다가선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한 발 덜 가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한 발 더 갔을 때는 이 양걸침은 좀 더 통렬하지만 백이 받았을 때 그 후에 침입도 백이 좀 더 통렬하게 노릴 수 있습니다. 일단 송농의 선수는 발 빠르게 여기를 하나 걸쳐두고 뭐 상변을 향한다거나 혹은 이쪽 부근을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현재 두 선수의 랭킹을 비교해 본다면 박지현 선수가 한국 여자 랭킹 6위 그리고 승롱의 선수가 중국 여자 랭킹 7위입니다. 비슷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 여자 랭킹을 보면 이제 순위가 뭐 최정, 오유진, 김혜민, 조혜연, 박지은 이런 순위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이제 박지현 선수가 있고 중국 여자 랭킹은 4명의 여자 선수가 거의 흔들림 없이 1위에서 4위까지를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이 위징, 왕천싱, 리허, 루이나이웨이 선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중국 여자 바둑계에도 약간씩 지각 변동이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이 몽백카페 통합 예선을 보면 뭐 난생 처음 들어보는 중국 여자 기사들이 네. 뭐 한국의 오유진 선수라던가 왕천싱 선수를 누르고 이제 본선에 진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네. 최근에 이 중국 여자 바둑계에도 어린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치고 올라오는 선수들이 확실히 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여자 네. 국가대표팀도 아예 그냥 세대 교체를 이뤄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승루의 선수, 왕천싱 선수, 차오여인 선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약 10년간 국가대표로 활약을 했지만 지금은 아예 그냥 국가대표팀이 아니고요. 이제 다른 어린 선수들로 이제 대거 교체를 교체가 해서 됐나요?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국 여자 바둑계에도 이제 그 선수들을 좀 주목하면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교체가 됐다고 불리는 선수들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90 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뭐 90 후나 아니면 뭐 차오요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87년생 네. 뭐 이런 정도의 나이인데 그 20대 선수들을 모두 바꾸면서 새롭게 발탁한 선수들의 나이를 보면 2002년생, 뭐 1999년생, 2001년생 이렇거든요. 네. 확실히 좀 세대 차이가 있죠. 그 이름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뭐 인치 선수라던가 네. 저도 이번에 몽백컵에서는 아예 몰랐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뭐 저우홍이라는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약간 알긴 했지만 이 정도로 뭐 대단하다고 몰랐던 뭐 루민첸이라고 하는 99년생 선수도 네. 지금 중국에서 꽤 주목을 받고 있는 여자 선수입니다. 서로 기세 진행이네요. 자, 상변 침투를 하자 흑도 흑의 길을 갑니다. 네, 이 박지현 선수가 굉장히 치열한 바둑을 구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여기를 받아주면 상대가 이쪽을 둘 것이 뻔하니까 이제 상대의 수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전투적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자, 우하기에서는 오른쪽으로 붙여갔는데요. 이렇게 붙여가는 방향도 배석을 봐야겠지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 양쪽 중에 하나 그냥 네. 찍어도 50%죠. 그런데 네.
뭐 항상 찍을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강한 쪽에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약한 돌에 붙이지 말라라는 그런 격언이 있듯이 네. 괜히 약한 돌에 붙여서 상대를 굳혀주면 그 약한 돌이 강한 돌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강한 돌 쪽을 붙여서 행마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 열에 7, 8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흙은 한 점씩 있지만 그래도 우변에 도와주고 있는 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쪽에 흙돌이 있고 이쪽은 흙돌이 없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돌이 이 돌보다는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쪽을 붙인 겁니다. 이것이 길이상은 맞죠. 왜냐하면 이곳을 붙였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정석은 흙이 여기를 붙이는 진행입니다. 네. 3-3 들어가는 것도 예전의 정석이지만 이 정석은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최근의 정석으로 본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정석은 흙이 여기를 붙이는 진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강한 쪽에 붙였기 때문에 흑도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어도 아깝지가 않죠. 아,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반대쪽에 이런 진행이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해가 좀 쉬울 텐데요. 이제는 약한 세력이- 돌을 네. 붙여주고 여기는 원래 흙이 강했고 양쪽 모두 빼앗긴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붙이는 방향은 강한 쪽을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예전보다 이 양걸침을 당했을 때 아픔이 좀 완화되는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양걸침 당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 선수 중에 한 명이 바로 최정 선수죠. 네. 최정 선수가 초반에 특히 100번으로 판을 짤 때 보면 상대가 날일자에 걸치면 그냥 손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정석 붙이는 것과 삼삼 보여드렸는데 그냥 늘어가는 수도 있었어요. 이 수도 있죠. 이 네. 수도 뭐 지금까지도 사용이 되는 정석이고 이렇게 두었을 때 기본 정석은 흙이 여기를 두는 수 그리고 밀어가는 수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쪽이 거의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쪽을 밀어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배기도도 별게 없는데 흙이 여기를 밀어갈 이유가 없죠. 그렇네요. 그래서 흙은 뭐 그냥 하변 쪽을 벌리거나 혹은 이 마늘모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제 흙이 여기를 늘어갈 때는 백도를 좀 이렇게 압박할 수 있을 때 많이 늘어갑니다. 이제 그것이 아니라면 여기를 붙여서 흑도를 빨리 안정을 꾀할 때 이제 이수가 선택이 되고요. 지금은 흑돌이 단단하다 보니까 뭐 크게 안정을 먼저 꾀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으로 여기를 늘었습니다. 일단 양 팀의 오더로 봤을 때는 호반 건설 쪽이 그래도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모든 팀이 부강약품팀과 상대를 할 때 이제 에이스를 최정 선수와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그게 참 중요하고 감독의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최정 선수에게 도전을 해서 뭐 이길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팀의 주축 선수들이 최정 선수와 만나는 것을 피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최정 선수가 이제 상대 팀의 에이스들 뭐 박지현 선수나 김윤영 선수와 맞붙기 위해서 1국으로 배치됐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만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반기 2라운드에서는 박지현 선수가 최정 선수를 상대하면서 1패를 안고 최종적으로는 1대2로 경기 호반 건설이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오늘 좀 다른 결과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최정 선수가 이 여자 바둑계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선수죠. 지금 박지현 선수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발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 우하기에서 이 모양에서 손 빼는 수가 있긴 있는 건가요? 아니 없습니다. 지금 그냥 처음 보는 수법인데요. 만약에 흙도 무시를 하고 우하기 찔러가면 한 점 일단 살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뜻일까요? 찌르면 이렇게 나가서 네. 뭐 백도 둘만 하죠. 이것은 돌파를 해봤자 네. 원래 백돌이 여기 있을 때 흙이 찔러도 이것은 백이 만족인데 백돌이 지금 여기 없음에도 이 형태가 네. 나왔다면 백이 불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찌르는 건 충분히 버틸 수 있고 뭐 씌우는 것도 지금은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흙이 둔다면 이제 이쪽으로 네. 밀어가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라는 바둑 격언이 있듯이 백이 두면 여기서 여기를 두기 때문에 이쪽이 급소인데요. 글쎄 박지현 선수가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뭐 이쪽을 제압을 하려는 생각일지. 일단 송롱의 선수도 백에게 장단을 맞춰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흙이 나가면서 네. 자세가 다음에 여기 찝는 것과 이쪽이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자세로 나가고 오히려 나중에 역습을 본다면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흙이 바다는 좋지만 꼭 백이 좋은 교환이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고요. 네. 30초. 하나, 결국은 둘, 우하기를 오긴 셋. 올 텐데 넷, 좀 더 상변 쪽에 여섯, 치중을 하다가 일곱, 갈지. 여덟. 지금 여기서 우하기를 받으면 득이 없죠. 네. 그것은 방금 전에 백의 교환이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성공을 가한 이상 계속해서 상변 쪽을 좀 건드리는 수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는 이곳이죠. 네. 이곳을 가서 흙이 나갈 때 다음에 이제 백이 이런 곳을 밀어가는 것이 전부 선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백의 벽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백이 이쪽을 향한다면 그것은 서로 이렇게 한 칸 뛰는 진행이 되었을 때 30초. 오히려 백돌이 좀 얇은 흐름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행마 자체는 둘 다 괜찮아 보이는데 확실히 방향에 따라서 공격이 많이 달라지네요. 본인의 약한 곳에서부터 강한 벽 쪽으로 상대를 몰아넣는 것이 이제 공격의 방법이죠. 그 반대되는 경우는 강한 곳으로부터 이제 약한 곳으로 몰아가면서 그 강한 곳을 집으로 만들 때는 가능하지만 아, 네. 지금은 뭐 이쪽으로 간다고 해도 중앙 쪽이 집이 나는 상황은 아니니까 방향은 이쪽이 맞습니다. 흙도 모양 좋게 한 칸으로 뛰어나옵니다. 포석은 약간 송롱의 선수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일단 이곳에 공격이 그렇게 강렬하게 들을 것 같지는 않은데 30초. 하나, 백은 여기를 남겨두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급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언젠간 상변을 손 빼서 우하기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 타이밍 잡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네. 박지현 선수도 지금 공격의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최대한 흑도를 좀 압박할 필요가 있죠. 지금 어설프게 하다가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기까지 교환이 그렇게 득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흑돌이 여기까지 온 마당에 흑이 이곳을 밀어서 다음에 이쪽 끊어가는 역습을 본다면 백돌이 무거워서 좀 부담이에요. 하나, 둘, 셋. 여기서 다음 수가 어렵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그렇네요. 뾰족한 공격 수단이 없다면 지금까지 했던 교환들 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변 쪽의 흑돌을 몰아붙인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백의 돌 방향은 이쪽 어딘가로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쪽에 벽을 쌓고 계속 공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쪽을 틀어막는 것은 정말 거의 초반부터 올인 작전 느낌이 나서 예를 든다면 흑이 이런 곳을 찌를 때에도 원래 이렇게 되는 자리라고 봤다면 30초. 하나, 백이 거의 헛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넷, 그래서 여기를 밀어가는 게 네. 일곱, 방향이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요. 아홉. 결국은 다시 평범함으로 돌아섰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초반 포석은 약간 흙이 편한 흐름입니다. 하나, 둘, 네, 기세 좋게 상변에서 공격을 시작했지만 다시 우하기로 오면서 박지현 선수의 표정이 밝지는 않은데요.
일단 이렇게 둔다면 여기를 하나, 틀어 막고 진행을 시키겠죠. 셋. 이렇게 두고 뭐 이러는 흐름이 됩니다. 전성기의 조은현 구단이 흑번으로 좋아하던 그런 정석인데요. 네. 이을 때 여기서 이제 흑도 방향을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흑돌의 안정을 꾀하면서 이 백돌에 대한 압박을 다음에 보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공수의 급소로 보여집니다. 당장 하변은 급하지 않은 거군요. 하변 흑이 둔다고 해도 지금 어떻게 둬야 할지가 어렵고 백이 둔다고 해도 딱히 뭐 30초. 드라마틱한 어떤 효과가 나오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셋. 일단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세점을 찾아내야죠. 1. 이번 시즌 전반적으로 루이나이웨이 선수를 제외한 이 용병 선수들의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년과는 네. 조금 달라진 점인데 일단 중국 여자 랭킹 1위 위징 선수가 참가를 하지 않은 것도 좀 영향을 미쳤을 거고 최근에 보면 이 한국의 여자 선수들이 중국 여자 선수들을 별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남자 선수들에게도 기운이 연결이 돼야 할 텐데요. 오늘만 보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LG배 통합 예선 기간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딱 오늘 예선 결승이 치러졌고 이제 본선 멤버가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선 통과자를 보면 한국이 지금 13명이 올라갔어요. 16장 티켓이 주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한국이 13명, 중국이 3명인데 뭐 제가 셋. 정확하게 자료를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제가 입단한 이후에 최근 15년간은 이 정도의 수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 몇 년은 그 반대가 되었던 적이 많았어요. 네, 반대가 됐을 때도 뭐 중국이 한 11명, 한국이 한 5명 정도였거든요. 네. 네, 아마 사상 최고 이제 스코어가 벌어진 정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번 통합 예선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 이것이 상위 랭커들에게까지 기운이 연결되어서 앞으로 세계 대회에서의 한국 팀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30초. 하나, 둘, 자, 송능huy 선수가 네. 갈라가고 좀 두터운 자리를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이 자리도 뭐 대세점이라면 이곳도 대세점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가 교환되어 있다고 거의 봐야 합니다. 흑이 막는 것은 단수치고 이렇게 틀어 막는 자리가 워낙 아파서 대략 이제 이런 정도로 되는 자리라고 본다면 뭐 이 자리도 교환시킴으로 해서 중앙 쪽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긴 합니다만 일단 실리적으로 약간 손실이 있긴 하기 때문에 제가 흑이었다면 저는 이제 이쪽을 좀 향하고 싶었습니다. 네. 30초. 근데 송능huy 선수는 둘, 여기 끊는 것을 좀 셋. 보는 거죠. 그래서 흑돌이 뭐 이런 곳에 오게 된다면 다음에 이쪽에 역습을 가하는 네.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믿고 여기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천원 부분은 100의 차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방금 두었던 흑돌 입구자 정도로 노골적으로 막아가면 백도 마음 편하게 연결하지 않을까요? 흑도 그래서 지금 이수보다는 네. 이수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두고 연결됐을 때 다음 이 급소가 남아있다면 흑이 좀 부담이 있습니다. 여섯, 그래서 어차피 백의 연결을 여덟, 강요한다는 측면에서는 여기를 두고 백이 연결을 한다면 이것은 네. 흑이 불만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이곳이라던가 달리는 곳을 선택을 한다면 포석은 흑이 좀 발빨라 보입니다. 네, 이국 속기 대결은 상대적으로 흑이 좀 더 편한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중반 이어갈 텐데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9라운드 3경기 서울 부강약품과 경기 호반건설의 대결입니다. 네, 이국 송능huy 선수와 박지현 선수의 대결. 돌들이 중앙으로 많이 향하고 있습니다. 자, 붙여갔네요. 지금 여기를 붙여왔습니다. 네. 어설프게 두고 백의 연결을 강요하기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이쪽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백이 연결하게 된다면 이 자세가 더 낫다는 거죠. 송능huy 선수가 굉장히
30초. 좀 공격적인 하나, 발상으로 판을 이끌고 있습니다. 셋. 당장 네. 끊어가는 건 너무 다섯. 위험할까요? 지금 여섯, 당장 여기를 끊는 것은 사실 네. 흙이 좀 무리로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를 끊었을 때 백도를 잡지 못하는 순간에 흙도 여기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뒤로 는다면 이것은 단번에 끊어가는 의미가 사라지고 네. 그렇다고 막잔이 여기를 끊어가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흑돌이 여기 없을 때 이렇게 끊어간다면 백도 중앙 쪽으로 탈출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승롱이 선수의 선택이 정확합니다. 30초. 이제 박지현 선수가 이 부분에 단점을 신경을 쓸 텐데 뭔가 이 한 칸이나 이 날일자 사이의 약점을 고려해서 좀 효과적인 지킴수를 찾아봐야 돼요. 아홉. 지금 저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노림수가 있나요? 이제 이곳만 네. 놓고 본다면 이렇게 치받아서 받는 것이 정수이지만 이쪽으로 돌이 와야 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이 흙의 권리라고 본다면 백돌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어야 뭔가 이쪽 부분을 노릴 때 좀 더 유리하죠. 모양 자체는 조금 사나워 보이지만 확실한 노림수를 위해서 연결을 30초.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네. 약간 효율적인 수를 찾는 작업입니다. 승롱이 선수도 백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한 칸이 좀 더 통렬해졌고 즉 받아라 이거죠. 받는다면 이런 곳을 통해서 흙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면서 다 살게 된다면 이것이 훨씬 효율적이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워낙 일곱, 치열한 바둑을 구사하는 여덟, 박지현 네. 선수라면 아홉. 그렇죠. 네. 한 템포 빠르게 갈 거라고 예측이 되었습니다. 네. 흑에게 그 타이밍을 줄 수 없다는 뜻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두면 흑이 연결이 어렵다는 뜻인가요? 지금 그래도 흑이 여기가 이 쌍립을 받아서 선수이기 때문에 당장 잡힐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백이 여기를 받아주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을 때는 지금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역습을 통해서 흑이 안에서 산다고 해도 좀 괴롭히고 30초. 이제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뜻입니다. 네, 다시 기세의 충돌일까요? 한 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를 찌를 수 있다면 찌르고 싶습니다. 찔렀을 때 이제 흑도 뭐 이렇게 찝고 이런 연결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된다고 해도 일단 백의 이수가 나쁘진 않죠. 왜냐하면 여기를 내려섰을 때 하나, 백이 받으면 흑이 여기를 둔 겁니다. 그래서 네. 한번 들여다보고 손 뺐고 흑도 악수니까요. 네. 일곱, 여덟. 일단 찔러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 뭐 연결을 시켜주지 않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은 여기를 당하고 이쪽을 흑이 둔다면 그건 흑이 안에서 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이 나중에 백돌 전체의 사활도 지금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전처럼 받는 것이 정수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초읽기가 4번이나 남아 있는데도 네. 바로 결행을 했습니다. 끊어가면요? 이쪽으로 젖혀서 지금 결행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서 뭐 이곳의 패는 견디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어, 단수치고 이제 반대쪽으로 끊는다면 그건 이제 수상전으로 견디겠다는 생각입니다. 끊어갔을 때요? 네,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네. 이 흑돌과 이 백돌의 둘, 수상전으로 넷, 간다면 다섯, 여섯, 일곱. 흑이 잡을 수 있다는 여덟. 뜻이죠. 한 수 한 수- 빠르긴 합니다. 네. 제가 놀라운 것은 지금 송롱이 선수가 시간이 4번 남아 있는데 확인까지 네, 했고요. 확인을 하고 나서 착점한 것이 놀랍습니다. 보통 확인을 할 때에는 네. 아직 시간이 남았나 해서 이런 승부처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인을 하더니 바로 착수를 했어요. 대단합니다. 반전이네요.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뭐 오늘은 네. 좀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기세 면에서 박지현 선수가 워낙 기세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하나,
그것에 밀리지 않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고 넷, 강하게 박지현 선수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이렇게 된다면 바꿔치기 양상인가요? 귀를 받으면 백도의 3점 취할 수가 있을까요? 네, 뭐 3점 취하는 것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백이 뭐 이렇게 받자니 나중에 흙이 살려 나오면서 뭐 이 백돌과의 수상전을 통해서 뭔가 뒷맛을 노릴 때 약간 이 껄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렇다고 그냥 가장 안전하게 뭐 이쪽으로 받자니 이것은 집으로 좀 손해가 커서 이곳의 가치가 작습니다. 이 흐름은 일단 흙이 좋습니다. 박지현 선수가 지금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중앙 쪽에 약간 열분이 있는 이쪽을 찔러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30초. 하나, 당장은 안 받을 수 있을지 뭐 확신이 서진 않아요. 여섯, 일곱, 여덟, 그래도 반격하나요? 이곳의 네. 처리가 지금 흙이 나쁘진 않아 보이는 이유가 원래 흙은 엷은 자리였고 백은 엷음이 없었죠. 그런데 이곳에서 흙이 차지한 실리가 흙집이 한 12집은 늘었고 백집이 한 7집 정도는 없어졌습니다. 한 20집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네. 지금 이곳을 잡은 것은 여기를 당하고 30초. 이쪽을 당한다면 20집까지는 안 되잖아요. 네. 셋, 한 10집 정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막 저런 활용도 있고요. 그래서 집으로 좀 손해를 받고 원래 엷었던 부분을 흙은 포기를 했고 엷지 않았던 부분을 쟁취했기 때문에 흐름이 흙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뭐 이런 곳을 찔러 들어가서 이 흙돌 전체를 좀 괴롭힐 수 있어야 이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박지현 선수의 입장입니다. 오늘 송롱의 선수는 컨디션이 좀 좋아 보이네요. 하나, 평소와 좀 다를까요? 지난 셋, 경기와는 약간 다른 다섯, 모습 여섯,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네, 여덟, 여기까지는 분위기 아홉. 좋지만 박지현 선수도 이 중앙 공격을 계속 엿보면서 어떻게든 계속 괴롭혀 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상대가 껄끄러워할 만한 수를 잘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의 반격도 그렇고 방금 전의 이 수도 백이 어떻게 받을지 좀 껄끄러운 수거든요. 부분적으로는 이곳이 정수입니다만 그랬을 경우에는 흙이 여기를 치중 가서 항상 이렇게까지 선수이기 때문에 그때 이곳을 준다면 백이 끊어갈 수가 없었던 형태였죠. 하나, 끊어가면 뭐 이런 곳을 네. 노릴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여기만 하나 찔러져 있어도 완벽하고요. 그래서 이만큼 뒷맛이 나쁜 자리였기 때문에 그곳을 노리고 지금 뭔가 처리를 흙이 잘하고 있네요. 이 교환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흙은 뭐 이런 곳을 붙인다거나 상하를 가르고 나오는 그런 뒷맛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백에게도 약점을 남겨둔다면 중앙이 덜 공격을 받을 테고요. 지금 확실히 박지현 선수가 좀 분발해야 하는 형세입니다. 둘, 셋, 이 우변 일대의 집이 다섯, 한눈에 봐도 여섯, 꽤 커 보이는데요. 일곱, 여덟, 박지현 선수가 저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도 지금의 흐름이 마음에는 들지 않는다는 뜻이죠. 평소에 엄살을 피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표정으로 형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몇몇 선수들은 엄살일 수 있지만 네. 대부분의 선수는 거짓이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일단 흐름이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박지현 선수는 원래 이 치열함을 장기로 해서 뭔가 실전적인 수를 구사하고 의외의 곳을 찔러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풀어가는 스타일인데 지금 흙의 행마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 찔러갈 틈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점점 돌들은 좌변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놓고 여기 급소를 두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건데요. 너무 보이는 자리죠. 네, 두지 않았을 때는 백도 여기를 네. 다가선 자세가 괜찮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뚫고 나오는 뒷마까지 생긴 마당에는 더욱더 이 날일자 사이의 약점을 노리면서 여기를 가는 것이 일감입니다. 하지만 네. 보이는데도 백이 이렇게 날일자로 뒀다는 건 뒀습니다. 받아주지 않겠다는 뜻일 테고요. 오늘 승롱의 선수는 지금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제깍제깍 급소를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자리를 뭐 박지현 선수가 예측 못했을 리는 없고요. 네. 일단 지금의 흐름이 지금 평범하게 가서는 약간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평범한 한 칸이 아닌 날일자까지 왔던 거죠. 뭐 좌악이 흙 한 점을 좀 압박할 수 있을까요? 압박한다고 해도 이제 이런 식인데 네. 지금 이 두 칸 사이가 좀 열붐이 남아 있어서 하나, 둘, 지금 이쪽에 끊어지는 단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긴 가네요. 확실히 박지현 선수가 지금의 흐름은 좀 버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송롱우인 선수는 그래도 이 행마, 몸놀림이 좀 가벼워 보이네요. 네. 결정을 하는데 전혀 지체함이 없고요. 사실 속기 시합에서는 뭐 저도 수차례 경험이 있습니다만 하나, 좀 주저주저하게 마련입니다. 네. 넷,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한 어떤 수가 있을지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여덟, 작점을 하게 되는데 아홉, 현재까지의 흑행마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엔 확인하고 한번 보냅니다. 보통 저게 정상이죠. 여기서 이제 뭐 흑이 강한 선택을 한다면 30초. 뭐 이런 것을 붙이고 둘, 치받고 셋. 끊어서 넷, 이제 이쪽 끊는 단점을 다섯, 노리고 차단을 여섯, 노리고 또 이쪽의 한 점을 이용해서 살려 나오는 그런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오늘의 송롱의 선수는 지금 거침이 없습니다. 정말 보이는 대로 평소에 알고 있었던 그런 맥점이나 자리를 찾아가네요. 흐름이 약간 좋다거나 그러면 저런 수를 둘 때에도 약간 주저주저 할 수가 있는데 뭐 여기도 그렇고 그냥 보이면 제깍제깍 지금 찔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바둑을 본다면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 때 계속 모양이 나쁘지 30초. 않았기 때문에 하나, 더 자신 있게 둘 수도 셋.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섯, 네, 그러므로 해서 지금까지는 숭롱의 네. 선수의 흐름인데 여덟, 이렇게 치열하게 버티고 실전유로 임하는 것이 또 박지현 선수의 강점이 있는 면이기 때문에 이 좌변에서의 싸움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계속 백은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몸싸움입니다. 제가 볼 때 숭롱의 선수가 이번 시즌에 이렇게 2승 5패로 부진의 늪에 빠지기까지는 2라운드에서 경기 호반 건설에 김윤영 선수에게 당한 둘, 그 역전패가 넷, 좀 남아 있어서 이렇게 네. 성적이 가는 것 같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경기 호반 건설과 만났을 때 또 다른 에이스 박지현 선수에게 좀 화풀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오늘 실전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20을요. 네. 정말 많이 출전을 했어요. 용병 선수인데도 한 번을 제외하고 이 6라운드에 서귀포시 심리팀과의 대결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김미리 선수와 문도원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됐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치열하게 계속 버텨가고요. 그에 반해 경기 호반 건설팀은 권주리 선수가 저번에 이 감격의 첫 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권주리 선수가 네. 그 이번 시즌에 마음고생이 심한 몇몇 선수들이 있죠. 뭐 이영주 선수도 있고 뭐 장혜령 선수도 있고 그런데 이 권주리 선수는 뭐 활짝까지 아니어도 살짝 웃을 수 있게 되었고요. 네. 이렇게 기세를 탈 때 계속 출전시키는 것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아마 경기 호반 건설 네. 팀에서 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네. 됩니다. 넷,
다섯,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수가 주전일지가 좀 더 확연하게 이렇게 나뉘어 있다면 경기 후반 건설팀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자, 흑은 단수를 쳤는데 나가면 축은 안 돼요. 살릴 수는 있어요. 네, 이쪽을 나가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귀 쪽에서는 네. 뭐 엄청난 성과를 올릴 수가 있고 대신에 박지현 선수가 지금 이쪽에 호시탐탐 노리는 이 단점 아, 거길 끊을 수가 있나요? 이런 부분을 흑이 어떻게 받아칠 수 있을지 그걸 좀 봐야겠습니다. 한눈에 봐서는 이곳이 잘 정리가 된다면 꽤 통렬할 수 있거든요. 네. 백도 일단 바로 끊지는 않고 그래도 뭐 이 정도까지는 벽을 만들고 이제 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의 흐름으로 지금 이끌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약간 의아한 곳은 승용무 선수가 이 느는 교환을 안 할 필요는 없는데요. 지금 하질 않았죠. 중앙 쪽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이 두 점이 나중에는 뭐 요석이 아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교환은 뭐 빨리 시켜둘 수 있으면 해놔야죠.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도 기회가 있나요? 지금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여기를 넣을 때 백이 먼저 이 두 점을 공략하면서 좀 무겁게 만든다거나 뭐 당장 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흑도 가능하면 이 두 점이 확실한 요석일 때 그리고 중앙 쪽에 활용이 없을 때 빨리 곳을 교환을 시켜 놓는 것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흑이 한 번 더 밀고 나오는 것까지 생각도 해볼 수 있는 흐름인데 뭐 이런 모양이 된다면 이미 이제는 내려서는 것이 선수가 아니니까요. 하나, 둘, 단수로 네. 미리 이곳을 해두는 편이 여섯, 일곱,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여기서 이제 승용희 선수의 선택입니다. 여기를 둬도 백이 끊을 수는 없어요. 아, 네. 이것은 그대로 백돌이 다 잡히기 때문에 어차피 밀어도 백은 늘거나 이쪽을 둬야 하는데 대신에 귀로 호구를 쳤을 때 백이 뒤쪽에서 받을 때에는 오히려 이 교환이 좀 아깝습니다. 원래는 이 교환이 없어서 뭐 이쪽을 단수 친다든지 했을 때 뭐 모양이 괜찮아야 되는데 지금은 빈 삼각에 돌이 있어서 약간 행만은 꼬일 수 있죠. 그래도 역시 이제 백이 여기를 막았을 때는 하변에서 중앙까지 뭐 노릴 곳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머리를 내밀면서 바둑을 풀어갑니다. 네, 정말 이렇게 되니까 좌변에 선수를 할 수 있는 교환의 그 기회는 없어졌습니다. 그곳에 교환을 하지 않은 것은 좀 이해하기는 어렵죠.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이 교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네. 이제 백이 여기를 잡을 확률이 높은 바둑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교환은 한눈에 봐도 꽤 이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흐름은 흑이 좋아요. 일단 확정가가 워낙 많아서 박지현 선수가 이 중앙의 엷은 흑도를 계속해서 공략해 가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침착합니다. 두텁게 잡아두네요. 그전 한 2, 30수 정도의 전을 뒤돌아봤을 때와는 약간 다릅니다. 계속 버티는 수를 연발하다가 지금 잡은 건 그래도 버텼다고 보기에는 약간 여유도 느껴지거든요. 일단 이 교환이 네. 없다는 것은 이곳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흑이 여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백은 나와 끊는 것을 노리는 게 아니라 둘, 이렇게 날일자로 전체를 공략하는 것을 노리게 됩니다. 다섯, 그때도 이곳에 백돌이 단단하게 있는 것은 큰 역할을 하죠. 백도 좌의 두 점이 많이 외로워 보이는데요. 빨리 이곳을 젖혀서 뭔가 좀 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30초. 중앙 선제 공격도 가능할까요? 셋, 넷, 글쎄요, 뭐 다섯, 공격 간다면 이 자리인데요. 일곱, 뭔가 이쪽에 약간의 틈이 있고 해서 네. 그리고 흙이 여기까지 한 칸 뛴 마당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흙도 지금 여기를 호구 치는 순간에 꽤 좋은 자세로 지금 흙돌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이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격을 갈지 그것은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당장은 이쪽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늘어가는 자세가 백도 괜찮아요. 패는 걸 수가 없다는 뜻인가요? 일단 뭐 다른 곳에 흙의 완벽한 팩감이 많이 보이지도 않고 이 패는 흙이 걸어갔다가 지게 된다면 30초. 하나, 지금 이 모양이거든요. 이 모양은 다음에 백이 여기 한번 한 칸 뛰어 나왔을 때 여섯, 거의 둘 중에 하나는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송롱의 선수도 사실 따내야 할지 뒤로 단수 쳐야 할지 좀 고민이 되고 오히려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실속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럼 이제 백이 여기 네. 두 칸을 띄어서 일단락이 되죠. 일단 백도 집은 많이 추격을 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른 것보다 송롱의 선수가 이제 여기를 두지 않은 것은 확실히 그 좋았던 흐름에 살짝 찬물을 끼얹었네요. 부분적으로 좌변만 보면 백이 풀린 건가요? 네, 풀린 것 같습니다. 이제 애초에 자신의 약점도 있었고 그 상황에서 여기를 어깨 짚었기 때문에 여기 주도권을 뭐 백이 쥐고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웠던 상황에서 네. 이곳에 실리는 빼앗겼지만 전체적으로 백돌이 굉장히 두터워졌고 셋, 뭔가 찔러 들어갈 곳이 많이 생겼어요. 다섯, 여섯, 일곱. 앞선 흐름보다는 지금의 흐름이 박지현 선수 쪽에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승롱의 선수도 뭐 집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백이 여기를 두었을 때 이 중앙 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 실리적인 선택, 예를 든다면 이런 곳이 될 수 있고 네. 뭐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를 둘 때에도 백이 끝까지 차단을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30. 나오고 오히려 지금 이쪽 역습을 당해서 백 4점이 잡히게 됩니다. 상변을 흙이 먼저 두는 순간 거의 3점을 잡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흙이 이쪽 호구 치면 좀 더 완벽하네요.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된다면 네. 백이 오히려 잡히고 지금 네. 이쪽 단점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두면 거의 이런 식의 양상이에요. 그럼 실리로는 굉장히 크죠. 대신에 백은 이제는 이쪽 부분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둘, 이 흑돌에 대한 공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반상 최대는 이쪽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고 근데 당장은 흑도 약간 겁이 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단수 치면서 뭔가 약간 좀 중앙 쪽으로 두터움을 가미한 후에 이제 그때 네. 저곳을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변만 흙이 먼저 갈 수 있다면 집으로는 다시 앞설 수 있을 텐데요. 역시 중앙 쪽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화변 쪽, 네, 여기 두긴 했습니다만 백이 받아줄까요? 지금 저수는 뭐 겸사겸사 둔 것 같은데 중앙 쪽도 좀 신경을 쓰고 하변에 백집도 깨고 뭐 그런 뜻이긴 합니다. 이제 상변 쪽 두기보다는 이제 그쪽이 더 낫다고 판단을 했네요. 그래도 그냥 중앙 지키는 것보다는 이 수가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본 것일 테고요. 네, 그렇겠죠. 그냥 단순하게 이런 네. 곳을 한 칸 띄어서 지키는 것보다는 셋, 하변의 뒷모양을 깨면서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이 좀 효율적이란 판단인데 일곱. 대신에 이렇게까지 두면 박지현 선수도 뭔가 반격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뭐 지금의 저수도 그렇고 이쪽 나와 끊는 것을 계속 노려보겠죠.
네, 오늘은 어떻게든 이 한 수를 적재적소에 놓으려는 이 두 선수의 치열함이 돋보이는 한 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중앙 네. 쪽에서의 처리가 이번 최대 승부처로 보입니다. 지금도 확정가에서는 그래도 흙이 좀 앞서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바둑이 훨씬 두텁고 상대 약점 찔러 들어갈 곳이 많은 박지현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지금 흙의 약점들을 좀 네. 쉽게 처리시켜주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그래서 찔러 들어갔고 송농의 선수가 견디는 타이밍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여기서의 다음 수는 모든 것이 가능성이 열려 있죠. 뭐 이수라던가 끊는 수 다 가능합니다. 네, 끊었을 땐 박지현 선수가 이제 여기를 단수 치고 아예 이쪽 단수를 쳐서 하변가 뭐 이쪽을 노린다거나 할 가능성이 하나. 높아 보이고요. 둘, 끊었습니다. 흙도 그냥 살려고만 하질 않습니다. 계속 반격에 반격인데요. 백이 여기를 네. 뒤로 늘어만 준다면 흙이 늘어서 이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뭐 자연스럽게 주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흙이 원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박지현 선수도 이렇게 해주고 싶진 않죠. 그래서 여기를 늘고 싶다면 최소한 한 점을 키우고 느는 것이 이제 수순이 되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면 반대쪽 단수를 네. 치고 뭔가 좀 판을 더 어지럽히고 싶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한순간에 돌이 잡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곳이 더 어렵고 치열합니다. 모양으로는 일단은 이곳 단수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와요. 이쪽을 단수 치고 이곳의 단점을 지킨 이후에 이 한 점은 버리고 다섯, 재차 이쪽 끊는 걸 노린다거나 아, 네. 하변 쪽 끊는 걸 노리는 아홉, 이런 것이 일단 지금에서의 어떤 싸움의 기술로 느껴지는데 박지현 선수가 지금은 워낙 중요한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선택을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그 단수는 좀 의외입니다. 그 단수는 다음에 뭘 보고 있는 걸까요? 나갔을 때요. 네. 흙은 뭐 지체 없이 바로 착수를 하죠. 마지막 초읽기이기 때문에 시간 공격도 가능하고요. 이제 와서 네.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는 없습니다. 이 수는 괜히 지금 백이 여기를 단수 쳐놨기 때문에 이 한 점이나 이 한 점을 전부 지킬 수는 없고 그 순간에 상하가 다 관통되면서 흑돌이 전부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위로 단수를 치겠다는 걸까요? 위로 단수를 치면 여기를 늘고 있고요. 한 지금 점 여기까지 살려 뭐 나오나요? 찝어서 뭔가를 하기에는 네. 마지막. 글쎄 이런 하나. 것이 가능할까요? 둘, 일단 백은 거의 올인 작전이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게 갑니까? 가네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는 실전이라면 바둑리그에서 도저히 겁나서 못 들 수들을 굉장히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뭐 호전적인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박지원 선수 마지막 초읽기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과연 이 승부처 자리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